그래서 제가 박 전 대통령이 윤을 만난 것도 뭐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윤한테 당한 것만 있지 윤 덕을 본 건 없단 말이에요. 근데 나라를 생각해서 당신 당선인으로서 대통령으로서 잘해보셔 라고 만난 거란 말이에요. 김지아 시인으로부터 받은 거를 윤당선한테 베푼 거다 이거는.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이 김지아 시인이 얼마나 그 마음속에 그게 걸린 게 많았냐면요. 그날 이제 그래서 이제 그게 수습이 된 게 아까 말한 그 상황에 수습된 게 한 10시 반쯤 됩니다. 아, 그런데 또 상황 또 터질 것 같아요. 근데 그 양반이 이제 그 불온에 있는 불온이라고 이제 원주 근교에 한 20km쯤 떨어진 이제 조그만 읍이 있어요. 면이 있어요. 면소재지 사무소가. 거기에 있는 옥루반점인가 하는 데를 잘 가셔요. 거기 가서 이제 짜장면 드시고 이제 그 탕수육 드시는 걸 좋아하셔. 그래서 그 바람도 쐬고. 그래서 제가 저기 뭐야 불온 가서 저 짜장면 사주시죠. 한 번도 제가 밥 사달라 그런 적이 없어요. 그분한테 밥 먹으면 다 제가 밥값 냈지. 사달라고 졸랐어요. 가자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저 기차를 타고 갔으니까 당연히 차를 안 몰잖아요. 불온 20km 밖인데.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5분 먼저 내려가실 테니까 얼른 이제 외투 입고 나오세요. 그러고 얼른 튀어 내려가서 아무 택시나 잡고 지금부터 오후 2시까지 6만 원 오케이? 그래서 눈길에 달려야 되니까 그 대신에 눈길 빙판길이니까 천천히 모세요. 6만 원 오케이. 그래서 그때 돈으로 6만 원 오케이 한 거예요. 2012년 12월 돈으로. 그래가지고 이제 그 양반을 모시고서 이제 불온에 가다가 야, 우리 경순한 묘지 한번 가자 그러시더라고. 저는 원주에 경천묘, 경순한 묘지가 있는지 몰랐어요. 그리고 제가 원주를 뭐 수십 번 갔어도 저보고 한 번도 경순한 묘지 가자 그런 적이 없어, 그 양반이. 갑자기 경순한 묘지를 가자 그러는 거예요. 이게 경순한 묘지입니다. 제가 나중에 김지아 시인께 그 말씀을 드렸어요. 아유, 정말 이거 천생 시인은 시인이다. 그날 김 시인의 마음이 나라를 들어서 왕건하게 바친 경순한의 마음과 같았을 거다. 자기 인생의 전체, 자기 이름 전체를 들어서 박 후보한테 바친 날이에요, 그날이. 그래서 제가 그때 처음 경순왕 묘지를 가봤습니다. 그리고 원주의 경천묘라고 불리는 경순왕 묘지가 있다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이 마음이 얼마나 그분이 그날 복잡했냐면, 바람을 쐬니까 좀 깔아앉으시잖아. 그때 이제 먼저 와 있던 사람이 황우려랑 조윤선이에요. 조윤선 얼굴 이쁘장하고 수더분하고 그 뭐 이렇게 말하자면 이제 그 과가 이제 그 누구지 정옥임이나 뭐 이런 사람들하고는 좀 달라. 나경원이나 정옥임이나 나경원은 나공주하고 딱 박혀 있어요.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그 태도가. 근데 조윤선은 저도 뭐 자주 본 건 아니고 그날 본 게 유일한데 수더분해 그냥 사람이 헤헤호호하고 그 수다쟁이 그 좀 이쁘장한 아주머니 같은 그 뭐 미시 아주머니, 미시 유부녀 같은 그런 느낌을 줘요. 조윤선이란 사람이. 그러니까 조윤선이 이제 그 헤헤호하고 이제 저기 불온에서 짜장면 먹고 돌아왔을 때 12시 한 1시쯤 됐어요. 근데 스케줄보다 1시간 반 정도 늦었어요. 그래서 3시 넘어서 오셨어. 그때 박 후보가. 그래서 헤헤호하고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이 양반이 헤헤호하고 같이 웃어. 그러다가 이야기가 이제 자기가 조금 이제 빠지는 분위기 되면 갑자기 표정이 굳으면서 제가 흉내 좀 낼게요. 눈이 이렇게 커져. 그리고 이제 속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뭔가 분노가. 그 불안감이. 제가 사고 날까 봐 화장실 가실 때 제가 따라다녔다니까 그날. 그 복잡한 날이에요 그날이. 지금 저 사진이 보잖아요. 이 사진 이게 이제 이 사진 보면 굉장히 그 편안하게 웃는 것 같죠. 저렇게 말씀하고 나서 저기 그 김영주 관장이랑 이렇게 셋이서 찍는데 지금은 편안하게 찍었잖아. 아니야. 첫 사진은 어떻게 나왔냐면 여기 박근혜 후보 있어요. 여기 있다고 쳐봐.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거리가 한 7, 80cm 떠 어깨가.
지금 여긴 이 사진에서는 거리 안 떴잖아요. 두 사람 어깨가. 그러니까 그 정도의 거부감이 있는 거예요. 이 박 씨들한테 그 회한이 있고 마음속에 정리되지 않은 감정이 있다고요. 그럴 수밖에 없죠. 자기 박살냈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인연이 그렇게 된 인연인데 박정희 대통령이랑. 그런데 그걸 경순하는 애의 마인드로 다 덮고 딸랑 저 평생 남아있는 자기 이름, 평생 남아있는 김지하라는 그 실존의 무게 전체를 가지고 박근혜 대통령한테 축복을 내린 날이에요. 그날이. 바친 날이라고 자기 인생 전체의 크레딧을. 참 제가 요때 말이죠. 요때 요 탁자 앞에 포토라인입니다. 바로. 그 포토라인에 제가 맨 앞에 있었습니다. 저는 사진 박을 때는 끼어들 군번이 못 되고요. 포토라인 맨 앞에 있었습니다. 참 이상한 느낌을 준 날이에요. 자, 그 이제 윤당선과 박 전 대통령의 그런 비즈니스고 그 비즈니스 가지고 대한민국 다 편해지냐? 아닙니다. 어떤 큰 분열의 하나 봉합이 된 거죠. 하나 용접이 된 거죠. 회복이 된 거죠. 그 상처가 아문 거예요. 하나의 상처가 하나 아물었다는 게 전체 토탈 솔루션은 아니잖아요. 따라서 미완의 과제는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크게 보면 셋 정도로 봅니다. 하나는 뭐냐면 한미동맹이 좀 성숙해져야 된다. 이 박 대통령이 이 문제를 좀 너무 울퍽질퍽하게 좀 푸신 데가 있다. 그래서 아마 이 탄핵 때에 미국이 그냥 팔짱 끼고서 뒤로 빠져 있었을 거다라고 봅니다. 제가 두 얼굴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보고 야 한미동맹 국가사회동맹 그건 전 100% 지지합니다. 미국 정치 문화가 아무리 망가져도 미국의 어떤 흉악한 글로벌리스트 민주당 뭐 이런 걸레들이 연방 상하원을 장악하고 백악관을 장악하더라도 한미동맹 Let's go together. 우리 함께 갑시다 해요. 그러나 그건 국가 차원의 동맹이고 민간 동맹. 한미동맹은요 원래 국가 차원의 제대로 된 동맹이 맺어지기 전에 국가 차원의 제대로 된 동맹은 짧게 보면 1948년, 1950년이고요. 한미 군사동맹, 한미 상호 방위조약으로 보면 1953년입니다. 이 건국기, 저는 건국기를 1945년에서 1953년 8년을 보는데 아니 국가와 국민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형성되냐고. 미국 보세요. 독립전쟁 1776년 7월 4일 날 미국 탄생했습니까? 아닙니다. 그 지지고 볶고 하면서 독립전쟁 자체가 끝난 게 1780 뭐 한 2, 3년 되고 그러니까 7, 8년 끌었어요. 전쟁 끝나고 나서 헌법이 정비되는데 한 10년 또 걸려요. 그러니까 미국 전체 독립은 지금 우리가 보면은 수정헌법 10조까지 그 1조에서 10조를 Bill of Rights라 그러죠. 그러니까 미국 권리장전. 그게 1792년인가 만들어지는데 그럼 1776년 그 독립선언 나온 데서부터 따지면 그게 16년에 걸쳐서 건국된 나라예요. 미국이란 데가. 마찬가지죠. 한국도 뭐 1948년 8월 15일 그 하루에 건국된 게 아니에요. 국민이 형성되고 국가가 형성되고 주권이 안정되고 실효적 영토가 확정되고 이 과정을 쭉 보면 그가 8년 걸렸어요. 이렇게 말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그 국사학자들 좀 다시 생각해 주셔야 돼 그거. 아무튼 이 건국기 우리는 그 건국기에 이제 한미동맹이 국가사이의 동맹으로 발전한 건데요. 그 전에 그러면 1945년 이전에 약 말하자면 약 65년 동안 민간 동맹이 선행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미국에서 전 세계 최고의 프로테스탄트 선교사들이 와요. 그게 우리 복인데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어떤 선교사들도 어비슨이나 헐버트급의 선교사가 없습니다. 저는 언더우드는 뭐 깨우뚱하고요. 어비슨과 헐버트를 제가 최고로 꼽는데 그런 선교사가 없어요. 전 세계 다른 데로 나간 미국 선교사, 영국 선교사, 뭐 카톨릭은 빼고 캐나다 선교사 중에 그런 선교사들이 없어요. 최고의 선교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 민간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만민 공동의 독립협회, 배제학당 뭐 다 이게 우남 이승만 그 첫 그 말하자면 청년 우남 이승만 20살 초반에 감옥 들어갈 때 이거 다 민간 동맹이라고요. 그 다음에 1910년 우남 이승만 귀국해서 YMCA 운동이 일어나고 거기에 대해서 그 당시 세계 최고의 자선 사업가인 그 워너메이커가 록펠러급의 사람이에요. 그 사람 록펠러보다 자선 사업은 1등이고 워너메이커가 돈을 질러 가지고 우남 이승만이 미국의 시민운동의 아버지 존 머트의 오른팔인 플래처 브록만이라는 손을 잡고 여기서 현대 문명을 이해하는 기독 청년 커뮤니티 운동, 기독교 현장 운동을 일으킨다고 해요. YMCA예요. 그게 이제 백오인 사건으로 연결되는 건데, 그러니까 YMCA 백오인 사건 그 후에 독립적 그런 저항 운동의 근거지가 됐던 미션 예스쿨과 그 미국 선교사의 뒷배경 아우라 이거 다 민간 동맹이에요. 전부 국가 간 동맹이 아니라. 그러면 이 민간 동맹의 핵심은 뭐냐면 가치 동맹이라고요. 인류 보편의 현대 문명의 가치 체계, 개인 자유, 진실 존중, 시장, 민주주의, 신앙과 종교에 대한 존중 이런 것, 그 다음에 자유공화국 이런 것을 둘러싼 가치동맹이었다고요. 처음이 한미동맹의 첫 형태가 가치동맹, 민간 가치동맹이에요. 이게 1945년에서 53년 사이에 건국기에 이게 국가 간 동맹으로 갔는데 이제 민간 가치동맹이 다시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민간 가치동맹의 관점에서 보면 미국을 둘로 구별하게 되죠. 그래서 민주 글로벌리스트 진영은 적으로 보게 되고 보수 공화 진영은 아군으로 보게 되는데 지금 미국의 보수 공화 진영의 문제가 뭐냐? 이 사람들이 인류 보편의 언어나 커넥션은 몰라. 이 사람들 아메리칸 익셉셔널리즘이죠. 미국 예외주의. 미국 예외주의 뭐가 예외적인데? 미국은 미국으로서 예외적이죠. 맞는데 더 까면 뭐냐면 인류 보편의 현대 문명과 자유공화국의 모델을 세웠다는 점에서 예외적인 거예요. 그게. 근데 이런 것들을 한국인에게 혹은 일본인에게 혹은 타이완인에게 인도인에게 전파할 수 있는 언어와 커넥션이 미숙한 거라.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미국 보수주의를 얘기하죠. 보수주의라 그럴 때는요. 영국 보수주의 다르고 미국 보수주의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보수주의 커클랜드 그 아버지 같은 사람. 자기는 에드먼드 버크 아니다라 그러잖아요. 물론 에드먼드 버크에 대한 그 이해가 굉장히 높아요. 그 사람이 쓴 에드먼드 버크 평전, 그 사람이 쓴 에드먼드 버크 선집 이런 거 전부 베스트 버크 관련 서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보수주의는 기본을 아주 맹렬한 프로테스탄티즘을 깔고 있거든요. 영국에서는 볼 수 없는 일이죠. 그게. 미국 보수주의랑 영국 보수주의가 달라요. 인류 보편의 보수주의는 어딨냐 이거지. 당신들의 경험을 인류 보편의 언어 그리고 세계 곳곳에 미치는 커넥션으로 못 풀어냈지 않냐. 그게 미국 보수 공화 진영의 약점이에요. 그러니까 장사치 트럼프, 아메리카 퍼스트 트럼프하고 매도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 미국 그 보수 공화 진영이 전 세계적 커넥션을 못 가졌거든. 그리고 인류 보편의 언어로 자기의 사상과 자기의 관점을 못 풀어냈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저건 미국 제일주의 같이 보이고 미국 고립주의처럼 보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한미 간의 민간 가치 동맹이라는 건 한미 보수 공화 민간 진영이 함께 더듬어서 발전시켜가는 코스고 이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한말 일제 때 또 심지어는 한강의 기적까지도 전부 이게 그 같은 로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민간 가치 동맹의 관점에서는 미국을 둘로 갈라서 하나는 적으로 보고 하나는 아군으로 봐야 되고요. 한미 사이의 국가동맹이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그런 거 구별 없이 미국과 한국 사이의 동맹이라는 그런 두 가지 차원의 성숙한 관점을 가져야 돼요. 이게 이제 제가 박 대통령에 대해서 좀 아쉬운 거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2015년 9월 15일 전승절 참가 정도까지는 시진핑 중국 공산당 중국을 움직여서 북한을 컨트롤하려고 그랬다고. 그 미국이 해왔던 일이죠. 다자간 협상 테이블이 그거니까. 그리고 미국이 실패해왔던 일이고. 그 다음에는 아예 안 되겠어. 그래서 그 다음에 미국이랑 확 가까워졌는데 가까워졌을 때 예를 들면 뭐 개성공단 철수하고 사드 배치하고 그게 이제 2015년 말 2016년 초에 결정된 일인데요. 그건 오케이. 근데 거기서 더 나가서 북한 레짐 체인지 참수 북한 주민에 대한 전면적 해방 선언 퍽 더 나가 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거면 얘기가 좀 달라지죠. 왜냐하면 그거면 미국 입장에서 굉장히 불안정한 대통령이 돼요. 불안정한 파트너예요. 왜냐?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미국의 관점에서 보면 그건 맞는 관점이에요. 그 사람들 관점에서 보면 야 한반도가 너희 남한과 북한 사이에 경계선이기만 한 그런 거야? 휴전선이? 아니잖아. 휴전선은 한편으로는 너희 남북 사이의 경계선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미국과 중국 사이의 경계선이야. 그런데 휴전선 흔드는 얘기를 우리랑 조율 없이 네 맘대로 하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건 전 미국에 맞다고 봐요. 아마 거기서 굉장히 어떤 그 거리가 생겼다. 이 거리를 그런 거리를 캐치를 하고 이 야비하고 비열한 이 제도권들이 나서가지고 탄핵칼을 막 찔렀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풀어야 될 문제는 지금 윤석열 당선인은 저 문제를 비교적 잘 풀고 있어요. 잘 풀고 있고 우리 민간 차원에서도 저걸 잘 풀어야 된다. 예를 들면 글로벌리스트 미워한다고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를 편을 들어서는 안 된다. 이게 다 저런 관점을 가졌을 때 제대로 판단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뭐냐. 지금 이제 윤석열 당선인이 79학번이죠. 그리고 이제 보십시오. 뭐 권영세 여의도고등학교 77학번이죠. 다 이제는 뭐라 그럴까요? 여의도고등학교 77학번이면 뺑뺑이 1회입니다. 서울에서는. 제가 77이거든요. 저는 마포고등학교 77이고요. 그러면 이제 명문고 출신들의 이 폐쇄형 정치가 끝난 거예요. 뺑뺑이 세대의 개방형 정치입니다. 뺑뺑이들은 학교에 대한 특별한 고등학교 동문에 대한 특별한 충성심이 없어요. 뺑뺑이들은. 그리고 굉장히 개방적이에요. 여성의 경우는 모르겠는데요. 남성 명문고에서는요. 이 고등학교 그 인맥에 의한 그 폐쇄적인 그게 굉장히 심합니다. 우리 경기. 예를 들어서 경기 출신들이 그 통역당 신영복을 끼고 돌았잖아요. 신영복 우리 경기인데. 경기 출신들이 백낙천 끼고 돌잖아요. 우리 경기인데. 경기 출신들이 손학규 끼고 돌았죠. 우리 경기인데. 경기 출신들이 이회창 끼고 돌았죠. 우리 경기인데. 저 굉장히 심해요, 저. 경기 심하고 뭐 좀 덜한 데가 서울이나 경북이 좀 덜한데 그거 한꺼풀 까면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뺑뺑이들은 적이 없다고요. 이제 보십시오. 윤석열 당선인이 아마 정부 이제 그 요직을 짜면 실제적 실권을 좀 행사할 수 있는 데들은 전부 뺑뺑이 세대일 거예요. 그러니까 76학번, 그러니까 나이로 치면 만으로 64, 65 여기가 없을 겁니다. 올해 기준 65 이거 거의 없을 거예요. 전부 지금 77이 60만으로 77이면은 그렇죠. 58년생이니까 64시거든요. 만으로 이제 64시거나 63시예요. 재수 안 한 77이면. 재수했으면은 64, 65이고 학번으로 77학번이야. 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79, 80, 81, 82 여기가 실세가 될 거예요. 세대로 치면. 근데 여기가 뭐냐면 뺑뺑이 세대라고요. 그런데 이걸 가만히 보고 있으면 박 대통령은 누구랑 씨름을 했냐 이거야. 이 명문고 출신의 폐쇄형 정치를 하는 그 세대랑 씨름을 했어요. 이회창 커넥션이랑 씨름했고요. MB 커넥션하고 씨름했다고요. 저긴 다 그 명문고 출신의 폐쇄형 커넥션으로 정치가 이루어지는 그 세대예요. 저기가. 그러니까 윤 당선인이 좀 훨씬 뭐라 그럴까요? 복이 많은 거죠. 복이 많은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뭘 증명해내야 되냐. 이 자유롭고 독립적 개인들이 된다는 걸 증명을 해내야 되고 그 자유롭고 독립적 개인들에 의해서 민초민주주의가 형성될 수 있다는 걸 증명해야 되고 자유롭고 독립적 개인들의 민초민주주의에 의해서 보수공화국, 보수공화주의가 추진될 수 있다는 걸 증명해야 돼요. 251개 국회의원 선거구의 민초조직, 정치권을 이렇게 감시하기도 하고 지원하기도 하고 속아내기도 하고 세우기도 하는 그런 민초조직이 만들어져야 되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이제 서울 교육감 후보 선출해서 28만 3,367명이 신청을 하고 그중에서 3만 7천 명이 휴대폰 실명 인증 투표했다. 이거는 획기적인 사건입니다. 자, 근데 이제 뒷다리 잡는 데들 많죠. 오늘 조영달 후보 고소장 오늘 썼어요. 그랬더니 이제 참을 수가 없어서 3월 18일 날 그분이 이제 보도자료 낸 거에 대해서 반박하는 고소장을 썼는데 변호사 되시는 분이 리뷰하시고 잘 썼다. 변호사보다 잘 썼네. 이렇게 저를 말로는 일단 칭찬해 주시더라고. 그래서 그거 이제 자료 더 집어넣어서 생각하기에 이제 목요일쯤 접수해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교추협은 이제 조전혁 당선 교육개혁 공명선거를 위해 뛰어야 돼요. 지역활동가 모십니다. 많이 지원해 주시고요. 이게 워낙 판이 크다 보니까 이제 군자금 많이 필요합니다. 군자금 긴급 모집합니다. 딸랑딸랑해서 저는 많이 남아 있는 줄 알았더니 많이 썼더라고. 그래서 몇백만 원 안 남았더라고 이제.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예,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